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8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증여세 없이 자녀한테 물려주는 비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같이 자녀들이 취직하기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사회 경험도 없고 소득도 없다 보니까 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또 은행 대출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자 부담이 만만치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금전적인 지원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원칙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즉, 금전 소비 대차 거래,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오는 거래임이 입증이 되어진다면 증여로 보지 않게 되겠고요. 지금 이 부분은 금전 소비 대차 거래였을 때 어떻게 8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오게 되어진다면 이자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받아야 되겠고 돈을 빌려온 사람은 이자를 줘야 되겠는데,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따라서 연 4.6% 이자율보다도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자를 주지 않고요 무상으로 돈을 빌려온다면 바로 요 적정 이자율 4.6%와의 차액 부분만큼은 증여받은 걸로 보아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이자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 차액 금액이 연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 1천만 원 미만이라면은 증여세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로부터 5억 원의 돈을 연 2% 이자율에 의해서 돈을 빌려왔을 때, 증여 재산가액, 즉 그 적정 이자율과의 차익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면 원금 5억 원에다가 적정 이자율 4.6%와 실제 돈을 빌린 이자율 2%와의 차액, 즉 2.6%가 되겠죠. 그래서 원금 5억에다가 차익 2.6%를 적용을 하면은 1,30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1,000만 원이 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온다면 이자가 발생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돈을 빌려준 증여자는 이자를 받아야 되겠고, 돈을 빌려온 수증자는 이자를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이자를 줄 때 그냥 이자 금액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자 소득세, 즉 소득세의 25%에다가 요거에 10%에 해당이 되는 2.5%를 또 지방세 해서 요걸 포함을 하여 총 27.5%만큼 원천 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자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자를 받는 증여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만약에 다른 종합소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을 하여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증자 입장에서는, 즉 이자를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받는 증여자 입장에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이 되다 보니까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연 이자 차익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게끔, 또는 아예 이자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 오게 되어진다면 자, 이와 같은 번거로움 또는 소득세 부담이 감소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방법을 집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적정 이자율 4.6%와의 차액 이자 금액이 연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 얼마까지 무이자로 돈을 빌려왔을 때 증여세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 그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금의 4.6% 이퀄 1,000만원이죠. 그래서 요 1,000만원이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원금 얼마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야 되느냐. 자, 4.6%를 이항을 시키게 되어진다면 대략적인 이 원금 금액이 2억 1,700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즉 2억 1,800만원 정도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한다면 연 이자 차액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다 보니까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겠지만은 2억 1,700만원 정도까지 빌려주고 빌려온다면 1,000만원이 넘지 않게 되어서 그러면 증여세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부와하고 모, 즉 아버님하고 어머님으로부터 각각 돈을 빌려온다면 한 분당 2억 1,700만원이고요. 두 사람이니 2인을 곱하게 준다면 4억 3,400만원 정도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와도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뭐 합산을 하여 신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증여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합산을 하여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오는 경우에는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즉 각각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두 분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을 합산을 하여 이자를 계산을 하게 되어진다면 총 4억 3,400만원 돈을 빌려왔죠. 그리고 연 적정이자율 4.6%를 적용을 하면 1,996만 4천원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이니까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겠지만은요, 실제는 이렇게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각각 2억 1,700만원씩 이자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한다면 998만 2천원 이자 금액이 계산이 되니까 1,000만원 미만이니까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은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와도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는데, 만약에 2억 1,700만원이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금액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하면은 어머님으로부터도 2억 1,700만원 돈을 빌려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어머님이 소득이 없으셔서 2억 1,700만원 돈을 빌려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배우자끼리는 6억 원까지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배우자인 어머님한테 뭐 6억 원 이내에서 이제 증여하게 되겠고요. 그럼 증여받은 어머님이 자녀한테 필요로 하는 금액을 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금액도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금액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이제 조부, 할아버지 세 분으로부터 돈을 빌려올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억 5,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 할머니
까지 포함을 하면은 네 분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겠죠. 그러면 증여세 발생 없이 총 빌려올 수 있는 자금은 8억 6,800만 원의 돈을 증여세 없이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원칙적인 일반적인 증여는 합산을 하게 되겠지만은 이와 같이 금전소비 대차 거래일 경우에는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각각 이자 계산을 하게 되니까 각각 한 분으로부터 2억 1,7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온다면 연 이자 차익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니까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의 돈을 빌려올 것인가, 요거는 자녀인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요, 적절하게 결정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여세 발생 없이 창업 규모에 알맞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왔는데요, 사후 관리를 잘못한다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온 다음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한테 빌려준다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자녀가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부동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부동산 취득했는데 이후에 취직이 돼가지고 소득이 발생이 되어서 원금을 갚아 나간다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없는데요. 취직이 그렇게 쉽지 않게 되겠죠. 자, 아무튼 요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업하고자 하는 자녀한테 돈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소위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의 기본적인 내용은, 요거는 돈을 빌려주고 빌려놓은 것이 아니고요, 증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5억 원까지 증여해 주면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을 초과하여, 자, 이것이 2023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총전 30억이 50억까지 돈을 증여하게 되어진다면 10%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겠고요.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전에는 50억을 한도로 하였는데 올 2023년도부터는 100억 원까지 돈을 증여하여도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콘텐츠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이렇게 창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도 경기가 안 좋으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좀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다. 조금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겠지만은 이런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되어진다면, 사업이 부진해서 폐업을 하게 되어진다면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빚을 탕감을 시켜주게 되겠죠. 면제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무를 면제해 준다면은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도 증여세가 발생이 됩니다. 채무 면제 준 것만큼 증여해 준 걸로 봐서 증여세가 발생이 되고요. 근데 폐업을 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럼 증여세 낼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증여자인 부모님한테 연대 납세 의무가 발생되어서 부모님이 대신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되겠지만은, 자, 이런 또 세법 내용이 있습니다. 수증자, 즉 자녀가 되겠죠. 증여세를 낼 능력도 없고 다른 재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수증자의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증여자한테도 연대 납세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한 상황, 사업이 안 좋아서 폐업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극한 상황에서
한번 이와 같은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간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오면 최소한 연 4.6%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여자 1인당 원금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와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세 번째는 부모님 두 분으로부터는 4억 3,400만원, 그리고 조부하고 조모님, 즉 할아버지, 할머님한테까지도 돈을 빌린다면 최대한 8억 6,8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자는 발생이 안 되어도 원금은 꾸준히 갚아야 합니다. 사후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서 만약에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사업에 실패하게 되어서 폐업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고 또 다른 재산도 없다면 수중자와 증여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다음은 아까 잠깐 언급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내용을 갖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